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아온 이모 씨. 이 씨는 지난주 집주인인 지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파산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지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확인된 것만 40여 채. 앞서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 씨 부부의 전세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 달이 건너면 피해자가 나올 정도로 동탄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피해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40채, 250채 임대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전세 계약을 대행한 공인중개사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세입자가 박 씨 부부와 2021년 6월에 맺은 계약서와 다른 세입자가 지난해 말 지 씨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중개대리인은 이모 씨로 동일 인물입니다. 경찰은 중개대리인인 이모 씨와 아내가 지 씨와 박 씨 부부 거래에 모두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업무만 대리한 게 아니라 공범 내지는 거래를 주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언뜻 실패한 갭 투자로 보이더라도 공모와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만료 뒤에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임대를 한 거라면은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이 씨 부부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서 67명으로부터 140억 원대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 송치했고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매물 90개의 전세를 내준 부부가 잠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도록 조직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 학원 강사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박모 씨와 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매매가보다 1,500만 원이나 더 주고 들어갔지만 이 지역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억 3,500인데 거기 저당 있었으면 저도 그때는 안 했겠죠. 근데 저당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탄 일대에서 사들여 임대한 오피스텔은 파악된 것만 250여 채.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거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50여 채, 300여 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는 건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세입자들로선 집을 떠안으면 수천만 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의심한 세입자들은 임대인 부부는 물론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6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의 사회초년생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어쨌든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한 지 1년 됐는데. 박 씨 부부뿐 아니라 이 일대에서 오피스텔 40여 채를 소유한 또 다른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인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오피스텔 64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피해액만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2년 전 직장과 가까운 이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가 잘 안 나와서 중개인이 여기 전세 나왔다 해서 그냥 바로 계약금 먼저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만료를 넉 달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건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은 10월 말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거의 10월에서 11월까지 연락이 됐었고 12월 달부터 잠적 들어갔고. 알고 보니 집주인 한 명 앞으로 등기된 오피스텔만
64채였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세로 내줬습니다. 같은 건물의 상가 4곳도 집주인 소유인데 공실 관리비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실은 깡통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며 세입자들에게 주의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이게 분양가 1억 8천이고 매매가 1억 8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 느낌이 이상한 거야. 전세 사기 같다 이거. 문제는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6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현재 피해자는 모두 34명, 피해 추정치만 40억입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도 집단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분양 경쟁률이 최고 10대 1 가까이 치솟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가장 먼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얼마 정도 떨어진 거예요? 1억이에요. 1억 마이너스로 한 거예요. 하락에 또 하락. 지난 1분기 전국 오피스텔의 가격 하락폭은 아파트의 5배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려지며 갭 투자가 몰렸던 빌라의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 집값 대비 높은 전세가율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계약한 전세 세입자들은 충격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율 90%가 넘는 것들이 허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 1,121건, 인천 356건 외에도 서울 299건, 경기 344건 등 수도권에서만 1,000건 가까이 발생했고 최근 부산에서도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 60명이 보증금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는 지난 14일까지 전세 피해와 관련된 1,500건의 상담이 몰렸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지 또는 이제 혹시라도 못 돌려받게 되면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의들 좀 하신 경우가 있죠. 여기에 2, 3년 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던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고 급매물은 물론 갭 투자자들이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는 미입주 상황까지 더해지면 자칫 금융권까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